네, 이번에는 계속 이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플러그인 큐라의 그 플러그인 탭에 있는 그 플러그인 한 두 가지를 사용해 보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한번 이제 그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마지막 탭에 있는 여기 스타트 앤드 G코드, 스타트 앤드 G코드라는 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G코드라는 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스타트 G코드, 엔드 G코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여기 보면은 스타트 코드와 엔드 코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요거를 알려면은 이게 뭐 G코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G코드가 이제 뭔가를 알으셔야 되는데요. 먼저 그 G코드라는 거는 그 어떤 그 3D 프린터를 이제 그 움직이는 명령 어떤 이제 그 기계의 명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G코드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막 그 명령이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무슨 뭐 G21, 뭐 G90 뭐 이런 그 명령 코드 이건 코드 값들이 쭉 써 있는데 이제 이게 그 명령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거 G코드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원래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G코드를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큐라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탭에 그 스타트 코드 G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왜 나와 있는지 그걸 이제 그 알아보려면요. G코드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면 G코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G코드에 좀 알아보자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G코드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G코드 G-C-O-D-E G코드 해가지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쪽에 보면은 그 검색 결과에 보면은 여기 이제 G코드 뭐 램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G코드가 뭔가요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코드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뭐 3D 프린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이제 램랩 해가지고요. 램랩이라는 게 이제 그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사실은 엄청 고가의 그 비싼 나온 지는 이제 오래됐지만 3D 프린터 나온 지 오래됐지만은 그동안은 너무 고가고 이제 그 라이센스 이런 게 이제 묶여 있어서 일반인들은 이제 사실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라이센스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종료되면서 그 램랩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이제 누구라도 프린터를 만들어서 이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게끔 이제 뭐 이제 램랩 프로젝트 해가지고 3D 프린터에 대한 그 뭐 설계도 뭐 어떤 내용 그런 것들을 공개해가지고 서로 공유해가지고 서로 이제 프린터를 더 좋게 이렇게 이제 개량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 보면 이제 G코드라는 거는 이제 여기 읽어보면은 원래 이제 그 보면은 뭐 CNC 밀링 뭐 그런 머신 기계 있죠. 그런 기계에서 그러한 기계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작동하게 하는 일종의 그 명령 코드 값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여기 가면 이제 기계적인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복잡이 되는데 우리가 큐라에서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코드 값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 값들을 원래는 다 이제 뭐 하려면 외우기는 사실 어렵겠죠. 너무 많은 코드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소개가 나와 있고 뭐 G0부터 해가지고 쭉 G코드가 쭉 명령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이것도 시험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또 코드 뭐 이거는 뭐 하는 명령이고 뭐 넷은 뭐 하는 이걸 다 외워갖고 이제 뭐 이제 시험 암기 시험 봤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뭐 코드 값을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요. 그 코드 값 찾아서 보시면 여기 이제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뭐 어떻게 쓰는 건가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명령인가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하려면 또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코드가 이제 뭐 G28이 뭐 원점으로 이동 뭐 명령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할 텐데 이제 그 이게 이제 번역이 제가 보니까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보니까 번역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만 번역되어 있고 나머지 좀 이제 뭐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다 영어로 그냥 나와가지고 이거 뭐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 이제 구글 크롬에 보면 번역 기능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 번역 버튼을 눌러면 여기 이제 영어 한국어로 번역을 해달라.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을 해준데 이게 뭐 정확히 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대충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의미를 좀 이제 이거 뭐 하려고 이제 쓰는 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요.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이제 뭐 G90은 절대 위치로 설정한다. 뭐 G90은 상대 위치로 설정 뭐 이런 그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걸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내용은 여기 코드값 여기 찾아서 이제 보면 됩니다. 이제 찾아서 볼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스타트 코드와 엔드 코드가 있는데요. 자, 스타트 코드, 엔드 코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타트 코드가 왜 있고 엔드 코드가 왜 있냐라고 하면요. 이제 3D 프린터는 종류도 많죠. 종류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엔더3 프린터 뭐 이런 거 램랩 뭐 공개용 프린터 저가형 이렇게 나온 거 조립형 프린터 이런 걸 쓰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마린 펌웨어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요. 그러한 이제 공개용 프린터의 경우에는 이런 큐라 저가형 프린터는 이 큐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슬라이싱을 해 가지고요.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고가의 메이커 제품 있죠. 메이커 제품 뭐 리플리케이터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또 신도리코 프린터 이런 것도 이제 봤는데 그러한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큐라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독자적인 이제 메이커 제품은 자기들만의 슬라이싱 프로그램 따로 있어가지고 큐라로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는 좀 이제 불가능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따로 이제 코드 이게 G코드라는 게 이제 다 같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 회사마다 자기들이 만든 코드도 있고 막 그래서 똑같지 않은데 일반 범용 이제 공개형 램랩 기반을 하고 있는 마린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마린 펌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코드 값이 거의 이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프린터마다 프린터 뭐 다 틀리죠. 크기도 틀리고 이제 뭐 기능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똑같다면은 뭐 이런 것까지 스타트 코드, 엔드 코드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스타트 코드 부분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초기 설정을 이제 해주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코드에 어떤 이 프린터에 대한 이제 초기 설정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습니다. 코드 값을 넣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준비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 마치면 이제 그때부터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G코드 파일의 맨 앞부분에 이제 먼저 이 스타트 코드가 들어간다고 보시겠습니다. 스타트 코드가 들어가서 준비 작업을 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G코드에 이제 출력할 거를 해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는 마찬가지 엔드 코드가 있어가지고요. 끝 부분에는 요 엔드 코드 저기를 해가지고 엔드 코드를 해서 그 프린터에 맞게끔 엔드 코드에서 쭉 이제 마무리 단계죠. 엔드 코드는 이제 프린터 종료. 아까 스타트는 준비, 엔드는 마무리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져라 이렇게. 이게 이제 프린터마다 이제 틀리기 때문에 기종이나 사이즈나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타트 코드, 엔드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린터마다 각각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 우리가 이제 큐라 설정 기본 들어있는 이제 스타트 코드 그냥 쓰는데요. 이거를 이제 자기 프린터에 맞게끔 이제 자기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코드 값을 따로 넣어가지고 뭐 기능을 더 추가시키거나 준비하는 거죠. 약간 값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큐라 설정하면 기본 설정값 들어와 있는 대로 그냥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 여기 스타트 코드, 엔드 코드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글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코드인가 정도까지만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코드와 엔드 코드를 이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봐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자가 좀 안 보여가지고요. 코드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제 글자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쭉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코드라는 거는 이제 명령어가 이제 이렇게, 21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G 쓰고 이렇게 숫자 두 자리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X로 이동 Y도 이동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원칙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는데 간단히 그냥 한 자리로 써도 되고 수점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녹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써, 영어로 써있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나온 것은 이제 앞에 여기 땡땡 있죠. 땡땡. 이 땡땡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그래서 G코드에서 맨 앞에 세미콜론 요거를 찍어버리면요. 요거를 넣어주면, 세미콜론 찍으면, 줄이 다 무시가 돼요. 명령이 되지 않고 무시가 돼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주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설명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땡땡.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까만색이 이제 실제 G코드인데 요 앞에다가 그냥 요 앞에다가 만약에 여기 G코드 들어왔는데 요 앞에다가 내가 그냥 세미콜론을 찍어버리면 이 줄 자체가 이제 명령이 이제 주석 설명이 되면서 이게 무시가 없는 명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석된 세미콜론을 찍어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미콜론에 이제 설명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sliced at day time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슬라이싱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슬라이싱 한 날짜와 시간이 여기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basic settings 기본 세팅 basic settings layer height 레이어 높이하고 wells 벽 두께 fill density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기본 세팅 있잖아요. 기본 세팅 우리가 이제 큐라에서 베이직 탭에 있는 기본 세팅 기본 세팅의 레이어 하이트 값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 베이직 탭에 보면은 레이어 하이트 값이 0.2로 이제 우리가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0.2.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0.2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벽 두께는 우리가 이제 0.8로 이제 해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0.8 값이 들어가고, 필은 여기가 이제 20%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필 덴시티에는 20%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값이 이제 이게 프린터마다 이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거에 틀리잖아요. 레이어 높이를 0.1 때문에 0.1이 들어가고 벽 두께 1.1 때문에 1.2 들어가고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린트마다 이제 사용자가 틀리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 값들이 이제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 코드에서 여기 이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프린트 타임은 출력 시간이죠. 출력 시간 몇 분 걸리냐, 몇 시간 걸리냐 그 시간이 여기 출력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 used. 그래서 필라멘트 used는 필라멘트를 얼만큼 몇 미터를 썼거냐, 몇 미터에 몇 그램을 쓸 거냐 예상 값이 여기 나오는 거다. 이게 G코드 파일에 이 내용이 기록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출력을 하는 G코드 파일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G코드 파일을 봐보면 그 값들이 따다다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라멘트 코스트, 이거는 이제 필라멘트가 얼마 비용이 들어가냐 의미가 없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밑에는 이제 M190이죠. M190 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해볼까요? 영어로 M190S 해가지고 print bed temperature count to at your own bed count 아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M190 요 명령이 베드 온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베드 이제 우리가 엔더스리드 이제 열판 사용하죠. 바닥판이 열이 들어가잖아요. 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정한 값이 뭐 온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60도로 잡았다 그러면은 그 60도까지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여기에 그 M190S가 이제 어떤 값이냐. 그래서 여기 프린트 베드 템퍼레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그 베이직 탭에서 베드 온도를 몇 도로 해놨느냐. 60도로 해놨으면 여기 60도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0도 베드가 6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라. M90 기다려라는 뜻인데 그 M90 명령은 그 이거 찾아볼까요? 자, 잘 모르잖아요. M90 명령은 그 아까 거기서 M90이 M90 값 여기 쭉 내려가지고요. M90을 맞네. 자, 그래서 M90 값을 찾아보면은 자, 여기 M90죠. 그래서 M90은요.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그 베드 온도를 지정한 온도가 되기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설명이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M190 S60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M90 베드 온도 이게 명령 M90은 베드 온도를 올려라라는 명령이고요. 직권 명령이고 이게 S60이니까 6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란 뜻이에요. 기다리란 뜻. 그러니까 이거 60도 그냥 올라가고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베드가 온도가 60도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린터 할 때 보면은 처음에 프린터 온도가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야 뭐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명령이 처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이 명령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온도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uncomment add your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맨 처음에 프린터의 온도부터 올려야 돼요. 베드 온도 올리고 그 다음에 노즐 온도도 올려야 되겠죠. 노즐 온도. 그래서 밑에 이제 그 M109 그럼 요게 이제 아마 그 노즐 온도 올리는 명령일 거예요. 찾아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M109에서 그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기다려라. 온도가 설정. 여기 보면 M109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온도가 될 때까지 노즐 온도가 될 때까지 또 기다려라. 그러한 그 직코드 명령값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베드와 노즐 온도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다음 이제 온도가 다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온도가 다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그 G21 명령 G21도 이제 또 찾아봐야 되는데 또 뭐 찾을 때만 너무 짜증나니까 제가 미리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G21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거는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본 단위 G21 at metric values 해가지고 그 metric values 해가지고 기본 값을 밀리미터로 하겠다. 이거는 이제 안 해도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프린터 자체가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꿀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는 거예요. 예,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90이 이제 뭐냐면 이제 좌표를 절대 좌표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G90, G90 Absolute Positioning 해가지고 그 지금부터는 프린터 원점을 절대 좌표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절대 좌표. 이게 이제 절대 좌표, 상대 좌표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를 하면 이제 일단은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절대 좌표, 상대 좌표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그 절대 좌표하고 이제 상대 좌표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적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좌표는 이제 한마디로 그 절대적인 좌표이기 때문에 이 값이 위치가 이제 그래서 이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절대좌표는 이제 그 프린터에 이제 그 엔드3 같은 경우는 왼쪽 밑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00점을 해가지고요. 그 값이 그 위치 값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있는 거고 상대 좌표는 그게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바뀝니다. 이제 움직였을 때 그 끝나는 지점, 그 끝나는 점이 이제 0점이 되겠죠. 원점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계산해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여기가 이제 G90 코드가 그 절대좌표로 하겠다는 코드가 됩니다. 그랬죠, 그죠? 90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 G90을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G1 이동시키는 명령 이동시키는데 X축으로 50, Y축으로 50, X축으로 5cm, Y축으로 5cm 이동을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절대좌표 되면서 이제 프린터에서 이제 초기화 상태에서 이제 그 홈 위치에서 했을 때는 X50과 Y50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이 더 있죠. 이제 한 줄이 더 있는데 여기 또 G1, X50, Y50 똑같은 이제 그 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절대좌표 때는 X50, Y50 이동시킨 다음에 또 X50, Y50으로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에는 이게 그 G1 이동이니까 X50, Y50 값으로 이동을 했으면 또 나오면 또 50 이동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절대좌표 상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한번 이동하고요.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값이면은 이게 절대 위치이기 때문에 절대 중에 그 위치가 두 개는 같은 위치가 되겠죠. 절대 좌표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한 번만 딱 X, Y, 50 이동하고요. 두 번째 거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무시. 왜냐하면 X, 50, Y, 50 위치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동이 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X, 50, Y, 50으로 한 번만 이동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상대좌표는요. 상대좌표는 G91이 이제 상대좌표로 바꾸는 코드죠. 그래서 상대좌표로 바꾸게 되면은 그 이동한 다음에 멈춘 위치가 0점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여기 G50 이게 똑같은 거지만 여기 상대좌표일 때는 G1, X50, Y50 이동하잖아요. 이동하고 나서 이동을 마치면 그 위치점이 0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점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G1에 X50, Y50 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가 0점이니까 다시 또 거기서부터 50, X축으로 50, Y축으로 50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상대잡힐 때는 이제 X50, Y50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명령이 또 나오면 또 이동을 해라 이렇게 해서 또 이동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X가 X축으로 100mm, Y축으로 100mm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는 다릅니다. 다른데 이거를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 이제 맞추어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는 기본값이 이제 절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처음에 이 코드 값이 없으면 무조건 이제 지구지가 절대좌표 위치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좌표를 하다가 어떤 경우에 특이한 경우에 이제 보통은 절대좌표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복잡하지 않겠죠.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상대좌표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요 G91 명령을 써가지고 그걸 써서 상대좌표로 바꿔가지고 그 상대적 위치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상대좌표를 이제 내가 모르고 바꿔놨다 그러면 이 프린터를 물론 껐다 키면은 다 초기화가 되면서 절대좌표로 바뀌지만 그냥 끄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다른 코드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상대좌표로 세팅이 돼버렸기 때문에 상대좌표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른 명령을 했을 때는 상대좌표로 움직여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대좌표를 했으면은 꼭 절대좌표 다시 바꿔놔야 되겠죠. 다시 바꿔놔야지
있기 때문에 상대 잡표 한번 명령해서 사용 다 했으면은 뭐 이제 다시 가서 끝에 부분에 이제 다시 절대적으로 기분 좀 바꿔줘야 된다. 근데 그거를 실수해가지고 이제 이전 먹고서 안 하면은 나중에 엉뚱하게 내가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움직이게 될 수가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대 좌표를 뭐 사용할 일이 뭐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상대 좌표 썼으면은 다시 절대 좌표로 바꿔놔야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G 코드에 이제 그 스타트 코드, 엔드 코드에 보면은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꼭 요거 이제 절대 좌표로 바꿔놓는 거, 그런 명령이 이제 보통 넣어주셔야 다음 작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놓으면은 이제 상대 좌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절대 좌표로 바꿔놔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한번 또 요 코드를 그대로 넣어가지고요. 이제 한번 프린터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절대 좌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X축으로 50, Y축으로 이렇게 50만큼만 이동을 하고 두 번째 X축, Y축 50은 이동하지 않고 그냥 50만 이동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허밍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X, Y 50 위치 가서 그냥 멈추고 두 번째까지는 무시가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상대 좌표로 바꿨을 경우에요. 상대 좌표 바꿨을 여기 이제 여기서 50을 이동한 다음에 또 거기서 X 50, Y 50 또 들어가니까 이건 여기서 이제 50을 이동한 요 위치가 0점이 되죠. 0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50을 더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X축으로 100mm, Y축으로 100mm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쭉 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절대 좌표, 상대 좌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이게 상대 좌표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특별한 코드 파일을 처리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껐다 키면 다시 이제 절대로 바뀌지만 하지만 보통 또 안 끄고 프린트를 한번 켜놓으면 계속 켜놓고면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껐다 켰다 하지 않고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스타트 코드에 G90 명령을 딱 넣어줘가지고 상대 좌표로 바뀌어 있던 거를 다시 이제 절대 좌표로 바꿔놓고 나서 작업을 다시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타트 코드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M80 이걸 영어 표현해서 M82 Set Extruder to Absolute Mode 해가지고 이거는 익스트루더 압출값을 절대적인 위치에서 하겠다는 뜻인데 절대적인 위치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 값이 절대값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절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1에서 뭐 압출을 뭐 3만큼 했다 그러면은 3을 했다 그러면 3부터 뭐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3 출력했으면은 거기서부터 또 3을 더 압출한다 그러면은 거기다 6을 써주는 거죠. 6을 해야지. 원래 6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3을 나갔기 때문에 이제 또 3mm 더 나가니까 6mm를 써줘야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절대 좌표 절대로 해야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얼마큼 밀어냈나. 근데 이걸 상대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M83이 이제 상대적인 익스트루더 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3대로 바꾸면 그냥 이제 앞에서 3 뽑았어라도 다시 3mm를 압출한다 그러면 또 3을 해주면 되거든요. 3만큼만 해라 그러면 거기서 0점 기준에서 3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절대좌표 상대좌표 좀 헷갈리긴 한데 그냥 절대좌표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익스트루더를 절대좌표로 상대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절대좌표로 절대값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고 다음 그 다음에 M107 있죠? M107 해가지고 이거는 start with the fan off. 뭐냐면 팬 선풍기 있죠? 바람 부는 선풍기를 끄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M107이 팬 선풍기를 꺼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꺼놔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끄고 끈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팬을 돌려서 이제 식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꺼놓는다. M107 명령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 G28 명령 들어가거든요. G28. G28
G10 8 X 0 Y 0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뭐냐면 G28이요. G28이 그 홈 처음 위치 홈으로 가는 홈 명령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처음 프린터 준비하기 맨 처음 위치로 간다. 그래서 X 값이 0으로 보내고 Y 값도 0으로 보내는 그 G28 그 명령이 되겠습니다. 요 G28에 대해서 다시 좀 잠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G28은요. 여기서는 그냥 뭐 X0, Y0 썼는데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안 쓰고 그냥 G28 명령만 써주면 그냥 무조건 처음 위치로 가서 이제 대기 상태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걸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출력할 때 보면 이제 처음에 G28가 처음 위치로 가잖아요. 그때 그거를 자세하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면 제가 그냥 말로 직접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위치로 딱 가면은 처음 위치로 쭉 왜냐면 처음 위치를 잡아야 거기서부터 이제 절대 좌표를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가서 그리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 처음 위치로 갈 때 그냥 빠른 속도로 가버리거든요. 이제 빠른 속도로 0위치로 딱 가버리게 되면은 이게 엔드 스위치 끝에 그 종료하는 그 끝에 갔으면 끝에 그 알려주는 종료 스위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닿으면은 종료값이 되니까 이제 거기가 0점이 되는데 그냥 가서 부닥 쳐버리게 되면은 종료 위치에서 흐트러져요. 좀 이게 그 가속도가 있어가지고요. 꽝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정확한 위치가 가지 않고 약간 튕겨 나온다 그럴까? 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0점을 가는 게 아니라 빵 부닥치면서 끝나면은 그 가속 때문에 꽝 부닥쳐서 반대로 뽕 튀어나오면서 한 1, 2mm 정도 바깥으로 뽕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치가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G28이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잘 보면은 끝에 가서 이게 딱 종료 스위치로 딱 붙으면 약간 갑니다. 이제 X축으로 갔을 때는 이게 스위치가 붙으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한 1mm 가요. 1mm를 좀 간 다음 다시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1mm를 간 다음에 천천히 다시 왼쪽으로 1mm 가고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딱딱 이렇게 돼요. 딱딱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 딱이 아니고 따닥 이렇게 딱 간 다음에 빠른 속도로 가서 딱 부닥치면 튕겨 나오니까 딱 된 상태 조금 바깥으로 삐어져 나오는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가서 딱 붙어요. 끝으로. 그렇게 되면 정확히 0점 가겠죠.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도 이게 엔더3 같은 바닥판이 이제 앞으로 푹 튀어나오죠. 이제 아니 뒤로 쭉 가서 뒤에 가서 엔더3이 딱 닿는 순간에 이게 또 이제 튕겨 나오고 다시 이거를 천천히 앞으로 딱 갖다 댑니다. 요거는 제가 비디오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워낙 우리가 항상 할 때마다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출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처음 홈 위치로 갈 때 거기에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G28도 마찬가지죠. 여기 Z0 이것도 이제 그 Z축도 0점에 맞추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굳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G28 써주면 자동으로 이제 G28 명령만 써줘도 X축, Y축, Z축을 0점에다 딱 맞춰주는 명령이 G28 명령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GZ15F 명령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또 해봐야 되겠네요. 영어로 또 이거 되겠습니다. G15 point 15 point 0 G 15 point 15.0 해서 F 트래블 스피드가 들어가는데 move the platform down 15mm 해가지고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Z축으로 그 15mm 올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Z축으로 15mm 올려주는 명령. Z축으로 15mm 15.0인데 그냥 15 쓰면 됩니다. 15mm 올려준다. 여기 보면 설명이 이제 move the platform down 15, 그러니까 그 베드판을 15 내려준다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이 프린터마다 틀린데 바닥판이 내려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쓰는 엔더3는 바닥판이 앞뒤로 움직이지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그 맨델 스타일 프린터이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판을 못 내리니까 대신 노즐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15mm를 올라가서 이제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0점 맞춘 다음에 0점 Z가 0.0 위치에 갔다가 이제 그 다음 되면은 위로 15mm를 올려라 이렇게 명령이 되겠습니다. 위로 15mm. 근데 여기 F의 트래블 스피드는 이거는 이제 트래블 스피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트래블 스피드가 이제 150인데, 150.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 값이 어떻게 들어가냐를 한번 또 이제, 또 계산 공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또 제가 또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또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자, 그래서 F의 트래블 스피드 이렇게 써있죠.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트래블 스피드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래블 스피드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큐라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큐라에서 이제 어드밴스드 부분에 보면은 여기 스피드의 트래블 스피드 값이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 값이 150mm 써 있습니다. 이게 초당 150mm를 움직여라는 뜻이잖아요. 속도. 그렇게 해서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프린터마다 이제 틀리겠죠. 보통 저는 이제 기본값, 큐라에 설치하면 기본값이 150mm 돼 있는데, 보통은 이게 너무 빠를 경우에는 프린터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뭐 한 100이나 뭐 70 정도 낮추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기본은 150은 놔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트래블 스피드가 이제 150, 여기가 이제 150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F 이제 150인데, 여기에서, G코드 여기에서는요, 초당 스피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분당 스피드가 나오거든요. 분당 스피드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분당이면은 이제 초당 150mm니까, 분당은 여기다 60을 곱해야 돼요. 60초니까 60을 곱하면요, 9,000이 됩니다. 9,000.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G코드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150 스피드는, 여기는 실제로는 이제 분당이기 때문에 9,000 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 9,000이다 그러면 이게 초당 150mm 움직이는 속도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래블 스피드가 이 프린터에서 가장 최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값이 뭐 150다 이렇게 되면 이게 최대 속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트래블 스피드까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G9220 자 이것도 보면은 G19 to 92 20 예, 요거는 zero the extruder length 제로로 하겠다는 이거는 뭐냐면요. 익스트루더가 이제 익스트루더 값이 이거 초기화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익스트루더 값이 초기화하겠다는 뜻인데, 익스트루더가 이제 뭐 앞에서 어떤 출력 작업을 하다가 보면 이제 값이 이제 압축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상 스타트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초기화 시켜준다. 익스트루더의 값도 이제 압축을 얼마큼 상관없이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다시 2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초기화 이제 뭐 0.0의 값으로 해준다. 0의 값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G92가 익스트루더 값을 이제 지정해주는 것, 이제 설정해주는 값 명령인데, G코드 값인데, 이거를 G코드 명령은 이 제로를 0으로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G1 이제 G1 F 200 이 3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익스트루드 3mm 3mm를 피드스탁 해가지고요. 익스트루더를 이제 초기값 시킨 다음에 요거를 F200 스피드가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또 이거 또 이제 식으로 이제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F200이라고 이제 써 있는 건데, 이제 200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초당 200mm 간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F에 이제 G코드에 나와 있는 값은 이게 이제 1분에 200mm 가는 속도가 되겠죠. 1분에 200mm 이동하는 속도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초당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이제 60으로 또 나눠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200 나누기 60 하면 3.33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F200은 1초에 3mm 정도 이동하는 속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3mm면은 상당히 느린 속도죠. 그죠? 1초에 3mm 이동하는 거는 상당히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저 속도 정도 되는 속도를 F1 200으로 잡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F9000 엄청 빠른 속도죠. 그 다음에 F200은 느린 속도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뭐 1000으로 쓰든 500으로 쓰든 이제 이건 여러분 마음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큐라에서는 이제 속도를 이제 그렇게 잡아가지고 최저 속도 한 200 정도로 이렇게 F200으로 이렇게 해서 쓰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나중에 언제든지 이제 값을 바꿔가지고요, 값을 바꾸고 있는 속도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F200의 간지 그 속도로, 아주 느린 속도가 되죠. 느린 속도로 E3가 뭐냐면은, 압출을 3mm를 압출을 시켜라. 천천히. 자, 초기화 시킨 다음에 천천히 압출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앞에서 노즐의 온도를 올렸잖아요. 올리면은 그 노즐 안에 들어있던 그 고여있던 필라멘트가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죠. 어느 정도 조금 흘러내리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한 3mm 정도 흘러내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익스트루더 이제 3mm에 해당되는 양만큼이 흘러내릴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출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안 집어넣으면은 그거 비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3mm 정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필라멘트 3mm의 양만큼이 공백으로 출력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3mm를 천천히 밀어 넣어가지고 압출 그 노즐에 빠져나간 만큼을 다시 채워가지고 이제 출력을 시작했다는 뜻이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E92 제로, 이건 다시 또 초기화한다는 뜻이죠. 익스트루드를 3mm를 넣었으면 이제 원래 3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 3부터 시작해서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다시 G92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초기화해가지고 제로를 출력을 이제 하게 이제 다시 0부터 해가지고 출력을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 GF 트래블 스피드 해가지고요. 다시 그 이동 속도를 좀 여기에 아주 느리게 늦춰놨죠. 200으로 최저 속도를 늦은 거를 다시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놓으시고, 그래야 또 이제 다시 이제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있는 게 이제 M117 프린팅 여기 있는데, 이거 뭐냐면 프린팅 메시지 on LCD 스크린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원래 이제 그 M117은 원래 그냥 보통 그 G코드 명령 값은 이게 이제 M117은 원래 이제 0 위치를 가져오는 명령이래요. 0 위치 값을 0 위치를 가져오는 명령인데, 이게 M117이 말린, 우리가 이제 사는 프린터의 펌웨어인 말린 펌웨어에서는 이 특이하게 M117 명령이 LCD에 요 글자를 이 프린팅이라는 글자, 프린팅 점점점 있잖아요. 요거를 LCD 창에다가 요 글자를 찍히게 해라, 이런 명령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프린팅 할 때 보면은 이제 여기 이 명령에서 그 액정에 프린팅이라는 그 메시지가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117은 이제 LCD에 글자를 찍게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G코드가 이제 다 똑같지 않고요. 똑같지 않고 이제 펌웨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게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맞으면은 이제 출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러한 이제 큐라로 우리가 이제 슬라이싱을 했다. 말린 펌웨어로 이제 해가지고 슬라이싱 했다 그러면 그거를 메이커 프린터에다 갖다 두면은 이제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틀리기 때문에, 이게 형식이나 이게 틀리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돼. 비슷한 명령이 있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되는데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명령 다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일부러 이렇게 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번에는 여기 스타트 코드까지만 알아보고요. 다음에 또 다시
나머지 엔드 코드는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